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마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말랑닥터의 소아청소년과 이야기 썸머 시즌 특집 그 두 번째는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이라고 진단받으셨으면 생각하실 거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지. 두 번째, 먹는 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세 번째, 언제쯤 격리를 풀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도 되는지.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이 되면 유행하는 병이죠. 수족구병도 결국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수족구병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수족구균이나 수족구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크게는 두 종류, 작게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답니다. 콕사키 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 둘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인데 나타나는 증상은 수족구병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보통 콕사키 바이러스는 좀 약하고 엔테로바이러스는 세다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콕사키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앓고 지나가는 수족구, 엔테로는 가끔 심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수족구 바이러스. 그래서 보통 이제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게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하진 않는지,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려고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잠복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균에 노출이 되고 나면은 요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로는 10살 미만 아이들이 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자주 걸려요. 근데 어른들도 걸릴 수는 있다는 거. 보통은 걸리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열나고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입이나 손, 발 이런 데 발진들이 확 나타나죠. 손이나 발에 발진이 나타나는 거는 애들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 어떤 애들은 정말 엄청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한두 개 나타나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입 증상은 다 나타나는데 입안 어디라도 생길 수 있어서 혓바닥, 입 안쪽, 입 천장, 목구멍 안쪽, 입술, 입 주변 이런 데 다 나타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빨간 반점처럼 나타나다가 점점 수포, 물집 잡히듯이 변하고, 좀 있으면은 입안 헐듯이 변하고요. 손발에 나타나는 거는 딱 손바닥, 손등, 발바닥, 발등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손목이라든지 발목,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이런 데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는 특효약은 없고 의사쌤들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위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큰 합병증이 없으면 열 관리랑 먹는 것 관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열이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고 열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먹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엄마 아빠들은 입병 나보신 적 있으시죠? 왜 피곤하거나 그러면 입안 허는 거, 그거 생기고서 먹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수족구병 걸린 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입 저 안쪽, 목구멍 쪽에 뭐가 생겼으면 먹기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아이스크림을 먹여라 이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을 먹여라 보다는 다른 걸 못 먹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먹던 다른 것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못 먹으면 탈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유나 아이스크림, 요거트, 요구르트 이런 거라도 먹이라고 하는 거죠. 자극적이지 않고 차가워서 약간의 마취 효과도 있고 넘기기 쉽고 칼로리도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거나 물 같은 것도 아예 거부하는 아이들은 수액을 맞는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열도 좀 잡히고 먹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언제쯤부터 가면 될까요? 근데 이 수족구병이 웃긴 게 증상이 완전히 싹 다 없어져도 호흡기를 통해서 일주일에서 3주일까지는 남한테 옮겨줄 수가 있고, 대변을 통해서는 최대 11주까지 전염이 가능한데, 그러면 11주 동안 자가격리를 할 건가요?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략적인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가장 최신 정보인 2020 수족구병 관리 지침에서는 열이 내리고 입안의 물집이 사라질 때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을 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내리고 입안의 물집만 사라지면은 손발에 물집이 좀 있더라도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황을 고려하긴 하셔야겠지요. 근데 사실 이 수족구병에 대한 관리 지침이라든지 격리 해제 기준은 매년 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도 내년이 되면 기준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고 증상이 아예 없어진 이후에 얘네가 또 수족구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손 씻기는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